안녕하세요. 전자기하학을 강의하고 있는 주진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미분연산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이 미분연산자가 책의 구성상 벡터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얘는 사실 벡터라고 하긴 조금 애매모호할 수 있어요. 표시하는 것 자체가 스칼라도 표시가 가능하고 벡터도 표시가 가능하니까 벡터에다 넣어놓긴 했는데 실제로 벡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계속 뒷부분으로 갈수록 계속 이어져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기억을 한번 해보도록 애를 쓰셔야 되고, 선생님들 교재로는 내용이 6번째 내용이 되네요. 벡터의 미분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미분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미분 연산자, 연산자라고 해서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분을 하는 건 맞는데 어떤 약속이다라는 의미로 연산자라는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얘를 미분의 약속이다라고 해서 미분 연산자, 쉽게 좀 받아들여 보자는 의미예요. 미분은 미분인데 어떤 약속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약속이 책에 나온 것처럼 나불라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펠링으로 NABLA 써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안 물어봐요. 그냥 나불라는 한글로 쓰고요. 아, 요렇게 생긴 거구나 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야. 나불라가 요렇게 생긴 거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굳이 뭐 스펠링 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안 외워도 되죠. 자, 그래서 나불라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야, 요렇게 생긴 거는 맞아. 삼각형을 뒤집는 거야. 마치 델타를 뒤로 뒤집은 것처럼. 근데 얘가 이 형태가 어려워요. 라운드 x에 라운드 i 더하기 라운드 y에 라운드 j 더하기 라운드 z에 라운드 k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나불라라는 녀석의 약속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잠깐만 보셔야 돼. 처음이니까 요 녀석을 읽을 때 뭐라고 읽기로 했죠? 나불라. 아, 죄송합니다. 유치하게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자기학을 하시다 보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서 공부를 못 하겠네요.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써보세요. 일단 처음에는. 쪽팔린 거 아니에요. 처음엔 다 그래. 요런 녀석, 요렇게 생긴 기호는 일단 뭐라고 읽었어요? 라운드라고 읽을 거예요. 그래서 나불라는 라운드 x에 라운드 i 더하기 라운드 y에 라운드 j 더하기 라운드 z에 라운드 k다라고 하는데, IJK가 붙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벡터다, 스칼라다. 그렇죠. 벡터다라는 걸 찾아내실 수 있는 거야. 헌데 이건 뭔 얘기냐면, 라운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실제로 미분 중에서 편미분이라는 게 있어요. 편미분. 미분을 하는 건 맞는데 편미분하세요 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미분을 조금만 볼게요. 조금 많이 안 봐. 많이 보면 어려워. 자, 원래 미분이라고 하는 건 디퍼런셜이라는 기호에 dx분의 d라고 하는, 혹은 dt분의 d라고 하는 디퍼런셜이라는 걸 써요. 아니면 이런 어떤 함수가 있을 때, x의 n승이라는 함수가 있을 때 프라임이라고 하는 요 다시를 쓰기도 해. 요렇게 표현해도 되고 요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해도 좋은데, 만약에요 미분을 하는 요령을 잠깐 보겠다라고 하면, x n승이라고 하는 지수함수를 미분하세요라고 하면 차수에 해당하는 n이 앞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n 넘어가서 x 쓰고 n이라는 차수에서 하나가 빠져나가는 개념, 하나가 줄어드는 개념이 미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x의 3승이다 라고 하는 녀석을 미분해봐라 라고 하면 앞으로 3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누가 있어요? 2가 있죠. 만나네? 곱해요. 6. x의 몇 승? 2승.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만약 10x의 미분이다 라고 하면 x는 숨기긴 했지만 원래 몇 승짜리예요? 1승. 그럼 앞으로 넘어가는 건 얼마? 1. 그럼 10이랑 만나니까 10이네. 그리고 x에 하나 빠지면 0승인데, 모든 수의 0승의 특징은 1이에요. 그럼 10 곱하기 1이니까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 이런 개념이 미분이 되는 거야. 만약 100이라는 숫자를 미분하고 싶대. 근데 미분을 할 변수가 없어. 문자 x에 대한 미분인데 x가 없으니까 이건 그냥 얼마? 0이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미분의 형태예요. 근데 편미분이라고 하는 녀석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편미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야. 자, 이건 참고입니다. 만약 f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2x제곱 y 더하기 z의 3승이라고 나왔다 칩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첫 번째 물어본 게 이런 경우야. 라운드 x에
라운드 F를 계산해 보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 뭔 얘기냐면 F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라운드 무슨 미분한다고? 편미분한다는 거야. 결국 노란색으로 쓴 F라는 함수를 누구에 대해서만 X에 대해서만 미분하라는 얘기니까 처음에 익숙해지시기 전까지는 X가 나와 있는 것만 체크를 해. 요 X제곱밖에 없죠? 그럼 저 동그라미 쳐놓은 X제곱만 미분을 하면 얼마가 돼야 돼? 앞으로 2가 넘어가고 X 그대로 쓰고 2에서 하나 빠지니까 1승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곱하기로 누가 붙어 있어? 상수 2. 또 곱하기로 누가 붙어 있죠? Y. 더하기나 빼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곱하기로 붙은 것만 데려가는 거라 숫자 곱했더니 얼마? 4. X 1승은 X고 그냥 Y라고 쓰면 라운드 X의 라운드 F 값을 계산을 한 거야. 함수의 모양 중에 미지수 XY 셋이 있었지만 누구에 대해서만 하는 거라고요? X에 대해서만. 그럼 두 번째 똑같은 함수를 주고 라운드 Y의 라운드 F라고 시킬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똑같은 F라는 함수를 누구에 대해서만 Y에 대해서만 미분하세요. 자, 익숙해지시기 전까지는 Y만 체크를 하는 거야. 있는 것만. 근데 Y를 봤더니 Y의 몇 승짜리야? 그러네 1승짜리예요. 그럼 앞으로 넘어가는 숫자가 얼마?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Y라고 하는 건 1에서 1을 빼니까 몇 승이 되고 0승이 된 거야. 이게 빨간색 동그라미였던 Y만 미분한 결과인데 거기 곱하기로 누가 붙어 있는지 봐야 돼. 2도 붙어 있고 X의 제곱도 곱하기로 붙어 있죠? 더하기로 있는 Z3승은 신경 쓴다 안 쓴다? 그렇지 안 쓴다. 그럼 두 개 곱해서 얼마? 2. X의 제곱 Y 0승이면 얼마예요? 모든 수의 0승이면 1. 요게 답이 되는 거야. 2X 제곱이라고 하는 거. 세 번째 라운드 Y의 라운드 Y 했었잖아. 라운드 G가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라운드 G의 라운드 F라고 하죠. 이번에는 F라는 함수를 누구에 대해서? Z에 대해서 해라. 그럼 Z가 있는 얘만 동그라미 칩시다. 그럼 얘를 Z 3승이니까 미분하면 앞으로 누가 넘어와? 3. Z 쓰고 3에서 하나 빠지니까 몇 승? 2승. 근데 얘는 곱하기로 붙은 게 있다 없다? 없다. 더하기로 있는 것들은 있다. 신경 쓰지 말아라.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미분이라는 건 오히려 더 쉬워요.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놈들만 미분을 해주는 거야. 다른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단 미분하고 나서 곱하기로 있는 애들은 같이 곱해서 써먹어 주시면 돼. 그렇게 써야 되는 어떤 약속을 뭐라고 정의한 겁니까? 나불라라고 정의한 거예요. 이게 미분 연산자의 첫 번째가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기울기 벡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기울기 벡터라는 말 잘 안 써요. 스칼라의 9배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써요. 두 번째 이렇게 쓰겠습니다. 기울기 벡터라고 안 쓰고 스칼라의 9배라는 말로 바꿔보죠. 뭐 옆에도 써 있어요. 스칼라의 기울기 경도 9배라는 말이 쓰여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9배 한자어인데요. 이 말이 기울기를 뜻하는 거예요. 기울기를 우리는 경사, 경도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스칼라라는 함수의 기울기를 뜻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이 최초에 발견하고 만들어낸 건 아닌 거 아시죠? 적어도 저쪽 서양 쪽 사람들이 한 거라서 보통 영어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기울기에 단어가 있어. 그레디언트라고 해서 gradient라고 하는 그레디언트가 기울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그레드라고 쓰고 일반적인 스칼라 함수를 제가 그냥 V라고 쓸게요. 2장 넘어가면 전위 함수라는 V가 스칼라니까 많이 만나는 게 이렇게 돼. 그래서 스칼라의 9배는 보통 그레디언트 V라고 씁니다. 그레이드 V라고 써요. 근데 이 그레이드 V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얘는요. 나불라 도트 V를 약속한 거예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앞에서 나불라를 보셨으니까 나불라를 쓰는 거지. 나불라는 라운드 X의 라운드 I 더하기 라운드 Y의 라운드 J 더하기 라운드 Z의 라운드 K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도트 누굴 붙여준 거죠? V라는 걸 붙인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 V라고 하는 함수가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뭐라는 거야? 스칼라. 그럼 스칼라가 있으면 요렇게 실수의 9배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최종적인 모양을 보면 이래 됩니다. 라운드 X의 라운드 VI 더하기 라운드 Y의 라운드 VJ 더하기 라운드 G의 라운드 VK라고 해서 분명 스칼라를 가지고 했는데 결과에 뭐가 붙어요? IJK가 붙으니까 뭐가 된 거야?
벡터가 된 거야.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압축하면 기울기라는 녀석은 스칼라라는 함수를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벡터로 바꿔주는 거다라고 해서 기, 스, 백이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기스백, 기스백. 기울기는 반드시 스칼라를 뭘로 바꾸는 거다? 벡터.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레디언트가 나오면요, 답으로 나와야 되는 건 일단 벡터야. 근데 아시겠지만 객관식 사지선다형을 풀다 보면 분명 두 개는 스칼라, 두 개는 벡터가 나오니까 5대 5까지는 찍어낼 수 있어. 두 개는 갈라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에요. 이걸 스칼라의 9배의 그레디언트라고 하고, 예제가 하나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죠. 책 밑에 예제 5번이라는 게 있는데 얘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5번 v라는 함수 뭐 xyz인데 안 써도 상관없고 3x 제곱에 y 마이너스 y 3승의 z제곱 일 때 그레디언트 v를 구하는데 좌표가 어디에서 구하는 거야? 1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에서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자, 좌표는 나중에 생각하시면 돼. 일단 쌤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야. 그레이드 V라고 하는 그레디언트 V, 스칼라의 9배를 계산하실 건데 스칼라의 9배는 어떤 약속이라고 했어요? 그러네요. 나불라 도트 V다. 그럼 나불라를 써야 돼. 나불라는 라운드 X의 라운드 I 더하기 라운드 Y의 라운드의 J 더하기 라운드 Z의 라운드의 K가 나불라고 거기에 도트 V라고 하는 스칼라가 붙었는데 실은 여기에다가 도트 V 하는 거예요. 근데 스칼라니까 전부 다 실수배가 되는 것처럼 V 올라갈 수 있다고 했었죠. 이 결과를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V라는 함수를 누구에 대해서 편미분해라. 그러네. X에 대해서 편미분해라 라는 얘기잖아. 라운드는 편미분. 그럼 V라는 함수 중에서 X만 일단 동그라미를 쳐봐. 그럼 X만 동그라미 쳐서 얘 미분하면 얼마 돼야 돼? 그렇지. 2X가 되는 거야. 일단 이거만 2X가 되는데 곱하기로 누가 있어? 3하고 Y가 있죠? 그럼 이제 바로 씁시다. 3하고 2하고 곱해서 얼마? 6.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쓰시면 돼? 6X Y 해놓고 누구 붙여주는 겁니까? I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거 한 거야. 두 번째는 누구에 대해서 편미분하래? Y에 대해서. 그럼 Y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럼 앞쪽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는 Y의 몇 승짜리야? 1승. Y의 1승 미분하면 1이죠. 근데 곱하기로 누가 붙어 있어? 그렇지. 3x 제곱이라는 게 붙어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끝이 아니야. 뒤에도 있잖아. Y 3승 미분하면 앞으로 3 넘어간다 그랬죠? 근데 부호 뭐 있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에 Y에 몇 승 돼야 돼? 2승. 근데 곱하기로 누구 있습니까? Z에 2승도 있다라고 써주고 누구 붙여라? J 붙여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세 번째는 V라는 함수를 누구에 대해서 미분하란 얘기입니까? Z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Z에 대해서 여기 Z 있잖아. 그럼 Z제곱 미분하면 2 넘어가니까 2Z가 되는데 부호가 뭐예요? 그러네.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2 쓰고 곱하기 있는 Y 3승 쓰고 Z는 몇 승이 된다? 1승. 그리고 누구 붙여라? K 붙여라 라는 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의 마음에 따라서 출제자의 느낌에 따라서 그날 필에 따라서 요렇게 그냥 문제를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여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고 x, y, g라고 하는 x, y z값의 좌표를 줬으니 이걸 대입해 보라는 얘기겠죠. x자리에다가 1을 넣고 y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하고 6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2에 i가 된다. 답 찾을 때는요, 보기 딱 나오면 요거만 일단 찾는 거야. 그래서 있으면 끝. 여러 개 있으면 다른 것도 해보고.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지. 자, 여기 x에다가 얼마? 1 집어넣으면 요 자리가 그냥 얼마예요? 3이 되는 거야. y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었더니 제곱하면 4가 되고 z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제곱하면 1이 되면 마이너스 12니까 3에서 12 빼면 마이너스 9 j가 될 거고 y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3승 했을 때 마이너스 8 z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6 그리고 k 얘가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문제의 답을 봐도 마이너스 12i, 마이너스 9j, 마이너스 16k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쌤들이 지금 준비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편미분이라는 거에 익숙해지셔야 돼. 그 편미분을 하는 방법은 하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주어진다고. 걔들만 하는 거야. x에 대해서만. 그럼 x에 대해서만 미분했더니 얼마? 2x예요. 그런데 2x를 쓰면 안 돼. 왜냐?
곱하기로 3하고 y가 있으니까 2x에다가 3y를 곱하면 6xy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v를 누구에 대해서? y에 대해서만. y가 두 가지야. y 1승짜리는 미분하면 1이니까 곱하기 있었던 3x 제곱에다가 yx 3승을 미분하면 3y 제곱인데 곱하기로 있던 z제곱까지 합쳐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편미분을 하실 수 있어야만 얘들을 빨리 할 수 있다. 미분 연산자 두 가지 나왔어요. 나블라하고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그레이드라고 하는 기울기. 자, 이제 세 번째 발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볼 건데요. 세 번째 개념은 발산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얘도 좀 보죠. 발산이라고 하고요. 발산의 의미는 뻗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점을 기준으로 막 뻗어나가시게 막 뻗어나가는 녀석을 보통 뭐라고 한다? 발산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것도 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서양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영어권 애들. 그럼 얘네들이 발산이라는 걸 뭐로 썼냐면 다이브전스라고 해서 divergence라는 단어를 쓰는데 필요 없어요. 앞 글자 다이브까지만 쓰고 발산은 벡터의 발산을 써요. 그래서 뭐 벡터를 A 벡터라고 표현합시다. 이렇게 돼 있어. 아까 기울기는 스칼라의 구배라고 했지만 발산은 벡터의 발산이라고 해서 벡터 함수를 갖고 하는 건데 다이브전스 도트 A라고 써 있어도 얘도 약속이 나블라 도트 벡터 A인 거야. 결국 죄다 나블라 도트인 거야. 근데 나블라라는 건 앞에 처음에 배웠지만 라운드 X의 라운드 I 더하기 라운드 Y의 라운드 J 더하기 라운드 Z의 라운드 K가 되는 거고 거기에 A 벡터라고 하는 거는 AX의 I 더하기 AY의 J 더하기 AZ의 K라는 녀석을 쓰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고 났더니요. 둘 다 벡터예요. 그럼 벡터의 도트 벡터라는 건 내적하는 거잖아. 그럼 같은 성분끼리만 곱해서 합한다니까 같은 성분끼리만 곱하면 라운드 X의 라운드 AX로 하나 끝. J 성분끼리만 하면 라운드 Y의 라운드 AY로 하나 끝. 마지막 K 성분은 라운드 Z의 라운드 AJ로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분명히 벡터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 벡터를 갖고 얘기했는데 IJK가 빠졌죠. 그래서 이거는 벡터를 뭘로 바꾼 거야? 스칼라로 바꾼 거예요. 벡터를 뭘로 바꿨다? 스칼라. 근데 그걸 뭐라고 한다? 다이브전스라고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벡터의 발산이라고 하는 다이브전스는 결과값 누굴 만들 때 쓸 거다? 스칼라를 만들 때 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스백 이렇게 외운다 그랬죠? 사실 이제 동영상이라서 욕은 못하는 거니까 제가 그렇게 순화를 했는데 요거는 이렇게 외웠어서 저 학생 때 빼갈 보통 대학생들 점심시간에 꼬량주 많이 안 먹나 요즘에는? 우리 땐 많이 먹었는데 빼갈 먹으면 머리가 아파 뒤집니다. 다이 이렇게 그냥 외워주시는 거야. 벡터를 스칼라로 만드는 건 다이브전스다. 다이브전스가 의미하는 건 발산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교재에 보시면요. 직각좌표계의 발산이라는 거 나와 있고 원통좌표계하고 구좌표계 나와 있죠. 이건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지금 원통하고 구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 간혹 이제 이건 진짜 니들 맞히지 말아봐 하고 낼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 너무 어려우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구나 원통까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구가 한번 나오기는 해요. 쌍극자라고 하는 데서 구를 쓸 거야. 그때만 한번 잠깐 보도록 할 거고 지금은 생략 버립시다. 안 봐도 돼요. 거의 안 나와요. 자, 그럼 예제 6번을 한번 볼 겁니다. 예제 6번. 예제 6번 문제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교재 예제 6번은 전개 2라는 건 아직 안 배웠는데요. 이게 전개라고 하네요. 3x제곱에 i 순서 바꿀게요. 순서가 i 먼저 써있지만 뒤집어도 상관없으니까 더하기 2xy제곱에 j 2xy제곱에 j 더하기 얼마야? x제곱 yz의 k라고 합니다. 이거의 다이브전스 1은 얼마냐라고 해서 다이브전스 2를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이브전스 2가 의미하는 게 뭐였습니까? 나블라 도트 2가 되는 거야. 또 물어본다. 야, 아까 너는 새끼 2에다가 이렇게 했잖아. 벡터라고. 왜 안 붙이는 거야? 붙이나 안 붙이나. 어차피 IJK니까 벡터라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 대신 주의할 거는 나블라 도트 2라고 하는 녀석을 쓰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 라운드 X의 라운드 2X 더하기 라운드 Y의 라운드 2Y 더하기
라운드 젯의 라운드 이젯이라는 녀석으로 벡터가 뭘로 바뀐다? 스칼라, 빼갈, 다이 이렇게 외운다 했죠? 그러면 이제 보는 거예요. EX라고 하는 녀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겠어?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왜냐면 EXI, EYJ, EZK라고 나온 거니까 하나씩만 보는 거야. 결국 3X 제곱을 누구에 대해서 미분해라? X에 대해서 편미분해라. 앞으로 넘어가 봤자 얼마가 돼야 돼요? 6XI라는 거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 이번에는 EY라고 하는 부분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해라 라고 하면 EY 부분은 여기잖아. EY. 써줄까? 처음인데 괜히 이렇게 쓰면 또 힘드실래나? 써드릴게. 처음인데. 자, 그럼 라운드 x의 라운드 2x라고 하는 게 어디라고요? 3x의 제곱이 되는 거고 더하기 라운드 y의 라운드 2y는 얼마? 2xy의 제곱이란 얘기고 라운드 g의 라운드 2z은 그럼 얼마겠어? 그렇지, x제곱 yg가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먼저 합시다.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 누구를? 3x 제곱을. 그럼 얼마가 돼야 돼? 6x. 자, 2xy 제곱을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 그럼 얼마가 돼야 돼? 4xy가 돼야지. 2가 넘어가니까 이제 뭐 쉽게 갈 수 있겠네. 더하기 z에 대해서 z 1승이잖아. 미분하면 1이죠. 앞에 있는 x제곱 y가 곱하기로 붙어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6번 문제 답을 보도 6x 더하기 4xy 더하기 x제곱 y라는 요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패턴을 잘 보시면요. 뒤에 꼭 XYG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붙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출제하시는 그 양반이 야, 원점에서 이걸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 원점이라고 하면 XYG가 전부 다 얼마일 때 얼마나. 그 0일 때. 그럼 걔들 집어넣으면 다 얼마 0 집어넣으니까 빵. 그래서 빵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게 팁이에요. 자기학에서 그래서 빵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또 하나 팁이에요. 문제가 자꾸 바뀌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는요. 좌표 1,1 넣는데 그럼 이번에 2,2,2로 넣으면 다 바뀌잖아. 그래 놓고 옛날에 나왔던 보기를 같이 넣어줄 거라고. 그럼 우리 쌤들은 내가 외운 거다 하고 또 찍었는데 숫자 바뀌어 있는 거고 승질 나는 거죠. 자기하기 그런 과목인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외운다고 해결될 수 있지는 않으니까 연습밖에 없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자, 그 밑에 보시면 네 번째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회전 나와 있죠. 회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얘는요 그냥 로트라고 써요. 로트, ROT라고 쓰고 벡터의 회전이라고 해서 A 벡터의 회전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자, 얘만 유일합니다. 얘가 뭐냐면 유일하게 나블라 크로스 A가 돼요. 지금까지는 크로스 한 번도 안 썼죠. 도트라고 하는 의미의 내적만 썼는데 얘는 뭐가 된 거야? 크로스, 얘만 유일하게 회전이야. 그래서 이 녀석 풀려면 뭐 써야 돼? 3x3 행렬 쓰는 거야. 다만 3x3 행렬을 끝까지는 안 만들어 드리고 저 문제에서 나올 거니까 기본 폼만 할게요. 나블라라고 하는 녀석은요. 나블라는 라운드 x의 라운드의 i 더하기 라운드 y의 라운드의 j 더하기 라운드 g의 라운드의 k가 되는 거고 거기에 크로스하기를 a 벡터니까 ax의 i 더하기 ay의 j 더하기 ag의 k가 되겠지. 그럼 얘도 벡터고 방향 성분의 공통이 누구야? I, J, K가 된다.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와서 이것만 써드리는 거야. 앞에가 나블라가 먼저죠? 그럼 나블라에 있었던 거 쓰는 거야. 누구? 라운드 X의 라운드, 라운드 Y의 라운드, 라운드 G의 라운드. 그럼 이제 A 벡터에 있었던 AX, AY, AG 이 녀석을 풀면 로테이션을 계산할 수 있다. 회전이기 때문에 결과는 벡터로 나올 거다. 이게 좀 더럽다는 거죠. 그래서 로테이션 A라고 하고도 하고 나블라 크로스 A라고도 하는데 혹자들은 컬 A라고도 써요. CURLA라고도 씁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참고로 알고 계시고 요거 풀려면요. I를 가려. I 쪽을 가리면 오른쪽 돌아가는 거지. 결국 나중에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야. 라운드 Y의 라운드 AZ, 라운드 Z의 라운드 AY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 문제가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해드릴게요. 괜히 지금 해봐야 헷갈릴 거야. 자, 뒤에 가서 보시면 이제 우리 책에서 회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가시면요. 라플라스 연산자라고 하는 개념도 나와 있는데 뭐 라플라스 연산자라는 건 별거 없고요. 밑에 보셔야 되는 것 중에 그거 있어요. 7번하고 8번에 발산 정리하고 스토크스 정리라는 거 있습니까? 이거 좀 볼게요. 이거. 요건 좀 많이 나오니까. 스토크스 정리.
그리고 발산 정리라고 하는 건 좀 기억합시다. 혹자들은 가우스 스토크스, 가우스 발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린 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가우스라는 정리가 별도로 있어요.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우스란 이름을 합치면 또 괜히 헷갈려. 가우스 발산 정리가 가우스 정리랑 같나?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우스라는 말 빼버리고 그냥 스토크스 정리 또는 발산 정리라고 보실 건데, 스토크스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적분되어 있는 값을 면적적분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 발산 정리는 면적적분되어 있는 값을 최적적분으로 바꾸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약이라고 하는 거 저기 계속 얘기하잖아. 서양에서 왔다고. 그럼 선이라고 하는 약자를 코드라는 C나 라인이라는 L을 많이 써요. 면적이라고 하는 건 사이드라는 S나 에어리어라고 하는 A를 쓰는 거지. 그럼 S나 A를 쓸 거고, 최적이라고 하는 건 볼륨이라고 하는 V를 많이 쓴다. 이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스토크스 정리는 이런 거예요. 인테그랄 하기를 CADL이라고 있어. 코드라고 하는 녀석을 라인에 대해서, A를 라인에 대해서 선적분한 건데 그 녀석을 뭘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면적. 선을 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어떤 선이 있어요. 이거를 회전시켜 보면 면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인테그랄 S의 로테이션 A의 DS로 바꿔주면 이게 스토크스야. 근데 로테이션이라는 건 배웠잖아. 나블라 크로스 뭐가 된다는 거? A, DS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쌤, 내가 이걸 어떻게 외워? 이씨, 그럼 외우라는 거 아니야. 이걸 보라는 거야. C나 L이라는 문자가 뭐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 S로 바뀌고 있다라는 게 큰 힌트예요. 이것만 갖고도 맞출 수는 있어요. 자, 발산 정리는 면적을 최적으로 바꾸는 건데 얘는 뭐냐면 인테그랄 S의 ADS라고 하는 거, S 사이드 면적이죠. 이런 녀석을 최적으로 바꿀 때 뭘 쓴다고? 발산. 발산이 뭐였어? 다이브전스. 그렇지. 그래서 여기 V 다이브 A의 DV로 바꾸면 인테그랄 V 나블라 도트 A의 DV가 된다라는 게 발산 정리인데, 이건 어떻게 외워요? 외우는 거 아니야. 사이드라고 하는 걸 볼륨이라고 하는 V로 바뀌었는지만 확인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양을 가지고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이렇게 내용 갖고 해봐야 문제에 적용 안 되면 말짱 꽝이니까 문제를 볼 거예요. 아까 우리가 풀었던 이어서 8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부터. 자, 문제 해보면 또 감이 올 수 있습니다. 자, 8번 보니까 위치함수로 주어지는 벡터량이라고 하는 2의 값을, 사실은 전개인데요. 얘가 I 먼저 썼지만 EX의 I, EY의 J, EZ의 K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나블라와의 내적, 나블라 도트 2의 값하고 같은 거 찾아라 라는 얘기예요. 자, 처음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많이 쓰면 귀찮아서 외운다 이거. 나블라라는 녀석이 어떻게 생긴 거야? 라운드 X의 라운드 I 더하기 라운드 Y의 라운드 J 더하기 라운드 Z의 라운드 K라고 하는 게 나블라가 되는 거고, 여기 2라는 함수를 도트했는데 2라는 함수가 EX의 I 더하기 EY의 J 더하기 EZ의 K인 거예요. 그럼 얘도 벡터고 얘도 벡터죠. 벡터 도트 벡터는 스칼라 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느냐? 라운드 X의 라운드 요거 같이 와야지. EX. 내적이니까 같은 성분끼리만 곱해서 합하는 거잖아. 라운드 Y의 라운드 EY 더하기 라운드 Z의 라운드 EZ라는 형태가 된다. 그럼 요 형태로 나와 있는 걸 찾으니까 몇 번에 있다? 1번. 이렇게 적는 거예요. 9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V를 임의의 스칼라라고 했을 때 그레이디언트 V를 직각좌표기에서 쓰는 거야. 우리가 쓰는 좌표계 직각좌표기밖에 없어요. 그레이디언트 V라고 하는 거는 나블라 도트 V하고 어떻다 그랬어요? 같은 거예요. 그럼 나블라가 뭐였는데? 라운드 X의 라운드 I 더하기 라운드 Y의 라운드 J 더하기 라운드 G의 라운드 K인데 여기에 도트 누굴 붙인 거야? V라는 스칼라 바로 쓸까요? 스칼라가 V가 되어 있다. 스칼라가 도트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실수의 연산 V 실수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답으로 찾아야 되는 게 몇 번? 2번이 된다. 자, 잠깐 볼까요? 8번 문제하고 9번 문제를 풀 때 50대 50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 뭐야?
2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나불라도트 2라고 하는 녀석을 구하는 게 8번이었잖아요. 근데 나불라도트 2라고 하면 벡터를 갖고 만든 거잖아. 벡터를 갖고. 그럼 벡터를 갖고 만드는 게 뭐였어? 스칼라였잖아. 그래서 결과가 스칼라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보기 4개 중에 스칼라로 나와 있는 게 일단 이거 다 스칼라네 이거는. IJK 붙어 있는 거 2번 같은 거 빼고 3번 빼놓고 나면 이 4번하고 1번 중에서 찍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9번도 마찬가지야. 그레디언트, 기스백, 기울기는 스칼라를 뭘로 바꾼다? 벡터로 바꾼다. 그래서 벡터로 찾아야 되니까 보기 중에 벡터로 나온 것만 찍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때려 죽여도 1번하고 3번을 찍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약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1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해밀턴의 미분연산자를 라불라라고 해가지고 이런 게 써 있어요. 10번에 뭔 해밀턴 필요 없어요. 그냥 나불라라고 하는 형태가 라운드 x의 라운드 i, 라운드 x의 라운드 i 더하기 라운드 y의 라운드 j 더하기 라운드 g의 라운드 k라는 게 써 있고, 그리고 스칼라 t와의 곱인 나불라 도트 t를 나타낸 물리적 의미는 다음 중 뭐냐라고 했는데, 나불라 도트 t인데 이 t가 뭐예요? 스칼라죠? 그럼 이거 스칼라하고 나불라를 곱한 거니까 우리 공부한 것 중에 스칼라의 9배라는 거 있었습니까? 스칼라의 기울기. 그죠? 9배. 이게 뭐였어? 그레디언트라는 거 있었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레디언트 V라고 했는데 얘가 곧 나불라 도트 V하고 같았던 거죠? 근데 문제에선 나불라 도트 T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레디언트 T라고 써도 어떻다? 같다라는 의미죠. 그거 찾는 거야. 답 1번.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넘어가셔서 11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11번째 문제는 F가 XYG로 나와 있고, 여기에 A가 XI 더하기 YJ 더하기 ZK일 때 좌표는 1,1,1에서 다이브전스 FA를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다이브전스 FA를 구하라고 하는데 연산의 우선순위를 보시면 항상 가로가 채워져 있으면 걔가 항상 먼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FA를 먼저 해야 돼. 근데 F는 스칼라고요. A는 뭐예요? 벡터잖아. 그럼 FA를 하면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같이 연산이 되지. 그러니까 FA만 계산하면 X제곱 YG의 I가 하나 되고 더하기 XY제곱 G의 J가 하나 되고 더하기 길게 써줄까? XYG의 제곱에 K가 된다. 한 번씩 곱한 거야. XYZ를 XI랑 XYZ를 YJ랑 XYZ를 ZK랑. 그럼 요게 노란색 FA가 되는데, 앞에 다이브전스가 붙었다는 건 다이브전스는 나불라 도트하고 약속이 어떤 겁니까? 같은 거죠. 그럼 봐봐. 나불라도 벡터고 뒤에 써있는 요 FA도 벡터니까 벡터 도트 벡터면 스칼라가 나와야 돼서 바로 쓸게요. 이제는 뭐 라운드 x의 라운드 ax 대신에 누구 쓰는겨? x제곱 y z 더하기 라운드 y의 라운드 xy 제곱의 z 더하기 라운드 z의 라운드 xy z의 제곱을 쓰면 x제곱 yz를 x에 대해서 편미분했더니만은, 그렇죠, 이 xyz가 될 거고요. xy제곱 z를 y에 대해서 편미분했더니 이 xyz이 되죠. 이 넘어가잖아. 더하기 마찬가지 xyz 제곱을 z에 대해서 해도 2xyz이니까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6xyz인데 좌표가 공교롭게도 1,1,1이니 11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자, 이 문제도요. 바꾸려고 맘만 먹으면 빵빵빵을 주거나 1빵 1을 주거나 2를 주거나 답이 다 다르죠. 근데 항상 6을 써줄 수 있다고. 그럼 6이니까 다 6 찍나? 이러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지금은 4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4번. 자, 12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12번째 문제는 모든 장소에서 나불라 도트 D가 0, 나불라 도트 D가 0, 이거 또 있어요. 나불라 크로스 입실론분의 D도 0이어야 한다라는 걸 만족할 수 있는 D는 뭐냐라고 물었는데, 사실 이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렇다 쳐. 얘만 갖고 해봐. 나불라 도트 D라고 하면 라불라가 라운드 X의 라운드 I 더하기 라운드 Y의 라운드 J 더하기 라운드 G의 라운드 K인데, D라고 하는 함수가 여기 이렇게 다 올라갔다고 칩시다. 이렇게 다
이렇게 올라갔어. 그럼 만약 d라는 함수에 x라는 어떤 거라도 있으면 미분이 가능하니까 빵은 안 나오죠. y가 있어도 미분 가능한 빵은 안 나와. 미분 값이 나올 거잖아. g가 있어도 마찬가지야. 결국 얘가 빵이 되려면 얘는 x나 y나 z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보기에서 x, y, z가 없는 건 유일하게 누구? 그러네, 상수 4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상수 미분하면 0이잖아. 이렇게 봐도 돼요. 13번. 자, 눈으로 봐도 돼요. 인테그랄 S EDS가 인테그랄 볼륨 나블라도트 EDV가 됐어요. 중요한 건 S가 뭐로 바뀌었다는 거야? V. 면적이 뭘로? 최적으로. 그럼 뭐여야 돼? 발산 정리가 돼야 하는 거지. 답이 발산 1번이 됩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문제다 쓰고 있어 저거를. 14번. 스토크스 정리. 자, 스토크스라고 하는 건 뭐야? 코드 혹은 라인이 뭘로 바뀌어야 돼? S. 이게 스토크스죠? 선이 면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스토크스 COD 있잖아. 선이 바뀐다고 포인트 잡자고. 그럼 몇 번? 선이 면으로 바뀐 게 3번에 있네. 3번 보기 보시면 C가 뭘로 바뀌었어? S로 바뀌었잖아. 넘어가셔서 15번 문제를 보실 건데 15번은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보존적인 전하가 비회전성. 비회전 한자를 썼어요. 왜냐면 안일 B자를 보여주려고 한 거야. 회전을 안 했다라고 한 거야. 그럼 이게 뭐냐면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녀석이 회전이고 컬이라는 녀석이 또 회전이고 크로스라고 하는 녀석이 회전인데 이렇게 한 결과가 0이라면 회전을 안 했다라는 의미예요.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야. 이 중에 하나 거는 거야. 이 중에 하나. 그럼 답으로 될 수 있는 게 3번밖에 없네요. 크로스라고 나온 거 3번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1장 벡터의 해석에 관련된 문제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나오진 않아요. 단독적인 문제로 나오는 확률보다는 포함돼서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얘를 버리고 가시면 안 돼. 나 진짜 모르겠어요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면 한번 해보시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하실 때 중요한 거는 내적, 외적 중요한 거 맞고요. 그리고 오늘랑 미분연산자 있잖아요. 여기를 좀 잘 봐주세요. 처음 보는 기호에다가 처음 보는 요령이라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펜 들고 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거든요.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써봐야 읽을 수 있고요. 많이 소리내서 읽어야 익숙해지시는 거야. 그러면 충분히 쉽게 가능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이제 되게 중요한 거 할 거예요. 진공 중에 정전계. 자기약은 두 가지 파트인데 그 중에 핵심이 되는 정전계 파트를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반드시 놓치지 말고 꼭 등록하셔서 보셔야 되는 거야.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